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니 뎁이 공식 헐리우드 복귀를 한다죠. 그 밖에도 세상을 떠난 배우들과 공연장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 그리고 한편 숀 디디 컴즈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질어질한 이번 주도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얼마 전 니콜 키드먼의 남편 키스 어번이 호주의 한 라디오 방송의 진실게임 코너에 출연했는데요. 그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Nicole Kidman being on so many great movies, TV shows all the time. I watched a movie with her and Zac Efron recently, Family Affair, and I thought, that's a good one. What does Keith Urban think when he sees his beautiful wife with beautiful younger men like Zac Efron having these beautiful love scenes on TV and radio? 이러자 침묵만이 감돌고 Oh, why has that happened? What's just happened here? He's disconnected from Zoom. I think his team hung up on us because they didn't want us to ask that question. Really? Yeah. That's 100%. Were we told not to ask that? No. That's He's what's gone. happened. Oh He's my gone. Oh. 네, 투어를 홍보하러 나왔던 키스가 생방 중 나가버렸죠. 워낙 아내에 대한 사적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Truth is, I'm married to an extremely down-to-earth, chill, laid-back, regular girl who happens to be famous. Right. 평소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알려진 올해 49살인 샤를리즈 테론. 어머니가 폭력적인 아버지를 정당방위로 사살한 사건까지도 가감없이 언급할 정도고요. 영화를 홍보하다가도 I've been single for 10 years. It's not a long shot. Somebody just needs to grow a pair and step up. I'm shockingly available. 이렇게 말하는 샤를리즈가 얼마 전 원나잇 경험을 적나라하게 털어서 화제입니다. Are you down for a one night stand? Yes. I don't have many of them. I'm sitting here sounding like I do. So when I do, I'm like, oh, yeah, I should have done this in my 20s. I was married from the time that I was like having sex to the time that I had my last relationship. Probably had 3 one-night stands in my entire life. Okay. But I did just recently a 26-year-old, and it was really amazing. Yes, and I've never done that. And I was like, oh, this is great. Okay. I'm having the kind of I never had in my 20s or in my 30s. Love. And so that part has been really exciting. But I'm not missing a relationship. I'm not missing the partnership that I think people think you miss when you're me. We should be the ones that are like, you. Like, I'm gonna have an 진짜 없네요. 거침이. 올해 62세가 된 조니 뎁의 근황이 밝혀졌죠. 최근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은둔자로 살고 있고 본인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으며 파티도 모임도 가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글 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런던의 임대주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중입니다만 가끔 친구들과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성도 따라오는 모든 것도 다 지친다고 말했는데요. 조니가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는 건 새 영화 데이드링커 촬영 때뿐. 이 영화는 조니의 정식 헐리우드 복귀작이고요. 개인 요트 바텐더가 조니 뎁이 연기한 미스터리한 손님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페넬로페 크루즈와 오랜만에 함께 출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 부담은 있습니다. 조니 뎁 스스로도 난 미투의 크래시 테스트 덤이었다. 완전한 회복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으니까요. 향후 주목해보시죠.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과거 판타스틱4에서 닥터둠을 연기했고 립터, 더 레지던스 등 여러 드라마로 잘 알려졌던 호주 배우 줄리언 맥마흔이 암투병 끝에 5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줄리언은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고 부친 윌리엄은 전 호주 총리였죠. 주변에서 특히 많이 놀랐던 이유는 줄리언이 그동안 외부의 자기 병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킬빌, 저수지의 개들 등 다수의 타란티노 감독 작품 및 델마 루이스, 도니 브레스코, 신시티, 프리 윌리 등 다수의 명작에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매드슨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의식이 없었고 병원 도착 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여서 자연사로 분류되어 수사도 없었네요. 최근엔 여러 편의 독립영화를 통해 활약했고 공들여 쓴 한 권의 시집도 출판할 예정이었다죠. 사망 며칠 전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랜도 블룸과 헤어진 케이티 페리 확실히 갈라섰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요즘은 투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호주에서 공연 중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금속구체 프레임 안에 있던 케이티. 근데 이게 갑자기 기울어 버리면서 케이티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죠.
다행히도 진행 측이 바로 공연을 멈추고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공연 후반엔 케이티가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네요. 바로 전날엔 비욘세가 공연 중 공중에 띄운 연출용 자동차가 한쪽으로 확 기울면서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포스트 말론도 팬과 건배를 하려다가 어이쿠,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미국에 코첼라가 있다면 영국에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1970년부터 넓은 농장에서 20만 명 이상의 관객이 5일간 즐기는 음악 축제인데요. 마고 로비가 Q&A 세션에 등장했고 오이형도 참전. 6월 29일 메인 무대인 피라미드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로 올라온 올리비아 로드리고, 미국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무대도 인상적이었고, 공연을 마치곤 남친인 글래디에이터2의 주인공 폴 메스칼과 공연을 즐겼습니다. 데이지 에드가 존스도 남친과 함께였는데요. 데이지와 폴은 드라마 노멀 피플 촬영으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릴리 제임스, 이드리스 엘바, 내년 개봉할 슈퍼걸의 주인공 호주 배우 밀리 올콕도 등장. 그러나 영국의 펑크 듀오 바빌론이 했던 이 발언이 BBC 생중계로 나가면서 정부 조사를 받질 않나 미국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 투어에 차질이 생겼고, 아일랜드의 랩그룹인 니캡은 이런 발언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룹 멤버는 지난 11월 헤즈볼라 깃발을 내걸었다가 테러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FC를 백악관에서 개최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화제죠. 한번 보시죠. So every one of our national park, battlefields, and historic sites are going to have special events in honor of America 250. And I even think we're going to have a UFC fight. We're going to have, does anybody watch UFC, the great day in the world? We're going to have a UFC fight. Think of this, on the grounds of the White House. We have a lot of land there. We're going to build a little, we're not, Dana's going to do it. Dana's great, one of a kind. We're going to have a UFC fight, championship fight, full fight, like 20, 25,000 people. AP통신과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거 꽤나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백악관 측의 입장을 공유했고요. 다만 여러 행정 절차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리면 전례가 없긴 하겠네요. 오늘의 메인 이슈는 디모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요 범죄들이 다 무죄가 나와서 지금 여론이 뜨겁죠. 조금만 다뤄도 검열을 막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을 쓸 테니까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재판에 앞서 기름이니 뭐니 여러 도구들에다 가루에다가 이런 것들을 언론이 뜨거운 불판 위에 볶아댔고, 아시다시피 국토안보부가 자택 압수수색도 했고요. 검찰은 리코법까지 적용해서 연애사업을 가장한 착취카르텔의 수장으로 규정, 아예 조직범죄자로 기소 프레임을 잡아서 밀어붙였습니다. 재판 때도 다량의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증거물들하고 전 여친 캐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 또 영상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뒷거래가 있었다라면서 호텔 경비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차도 불태웠다고 밝힌 키드 쿠디 등 다수의 증인들도 불러들였죠. 그러나 7월 2일 배심원 판결 결과 일부 혐의에만 유죄, 가장 중대한 혐의들에 대해선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은 항목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건 캐시와 다른 피해자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키고 숙소나 교통을 제공하고 유도했다는 건데, 각각 최대 10년형이 가능하나 연방 형량 가이드에 따라 토탈 2에서 5년 실형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10개월 구금되어 있었으니까 감형에도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타격감이 오지는 죄목들은 전부 무죄인데요. 그것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준비한 건 5명 이상의 여성 피해자 진술이었어요. 이걸로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했고요. 캐시 영상을 틀어서 충격을 준 뒤에 그의 주변 인물의 역할을 근거로 구조적 범죄라고 주장을 펴니다. 근데 그의 변호팀은 캐시와의 관계는 수년간 같이 산 연인이자 협력 관계였고 모든 것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 얘가 좀 거칠긴 하지만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라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죠. 그래서 배심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법적으로 조직범죄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연예인의 일상적인 권한 행사가 조직범죄라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한 건 설득력은 있지만 직접적 증거로선 부족하고 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으며 서류와 금전 흐름, 내부 메시지 등에도 일관성이 없어 조직적 패턴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주변인들은 범죄 공모자라기보단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인물들이다.
가루는 자발적 복용과 그가 투약한 것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즉, 폭력과 범죄는 존재했지만 조직화 증거는 약하다.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조직범죄법 필살기로 주장은 무겁게 했지만 증거가 가벼웠고 증거들도 조직범죄라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항소보다는 형량 협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은 얘를 무조건 깜빵에서 몇 년이라도 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십 건의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게 더 딜이 세게 들어갈 거라는 관측도 있어요. 이번 뉴욕 법정엔 그의 가족들도 모두 함께 했는데요. 이젠 트럼프가 사면해줄 가능성까지 급대도 되면서 슬슬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과 법원, 언론 모두가 새로운 잣대를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매우 깊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케밍순 3화가 공개되었고요. 그제는 K-POP 데몬헌터스의 리뷰가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전 딱 20시간만 푹 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혜 K였습니다.